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이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4천여 명이 대통령실에 잘못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국가 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대생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며 350명 정도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환자들은 진료를 거부당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등 의료 공백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전 세계 8개국 1억 명을 조사한 결과 심근염과 심낭염 등이 백신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에는 길랭발의 증후군 사례가 많았고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줄이기 위해 돌아오는 겨울에는 습도를 높여주는 인공 강우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돼 효과가 입증된 극한호우 재난 문자가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고 지진 재난 문자도 세분화에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전공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젯밤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1.2% 수준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7,81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63.1%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을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 발령했습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중단에 나선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업무 개시 명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 뒤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주 80시간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 수준의 전공의 보수를 외면해온 정부가 정치적 표심을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 행정명령을 남발해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과 인턴 수련기간 연장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가득하다며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정부의 증원 계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의협은 각각 2,000명과 35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현재 정부는 의사를 해마다 2,000명씩, 10년 뒤에는 10,000명 이상 늘리고 필수 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빠르게 느는데 의사 퇴직으로 의료진은 감소해 2035년엔 의사가 10,000명 안팎 부족할 거란 분석에 의한 겁니다. 팬데믹 반복 우려 역시 의료진 확충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도 점점 줄어 2035년이 지나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며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이 겪는 불합리한 소송 문제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기피 현상을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시설 부족 역시 의료기관 이용 행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최고로 많이 나간 나라고 두 번째, 1인당 병원의 재원 일수는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하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건강 수준이 최고고 의료기관 이용을 최대로 많이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의대 교육 가능 인원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난해 정부 수요 조사와 현재 교육 여건을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뮬레이션 술기 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의대 학장들은 당시엔 희망 수치를 낸 것 같다고 조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패키지 역시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의대 증원 논의가 수년째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채 극단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환자들의 고통만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한 첫날,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환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입간판이 등장했습니다. 병상 포화 상태로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를 제외하곤 인근 병원을 이용하란 내용입니다. 실제 일부 빅5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진료를 거부당해 여러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안산에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수원과 서울을 돌던 보호자는 다른 응급실을 찾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냥 대병원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입원이나 진료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 한 보호자는 간암에 걸린 여동생에게 진통제라도 맞추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20일 기다렸어요. 20일 기다린 상태에서 여기로 넘어와서 3분 만에 지금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저렇게 밀어내면 우리는 환자 죽어가는 것만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입원한 중증 환자들이 진료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병원을 옮기는 모습도 발견됐습니다. 여기로 갔다가요. 다른 데로 전원 입원실이 없어요. 다른 데로 병실이 없어서 옮기는 거예요. 어머니가 폐가 좀 안 좋으셔서 하셨는데 입원실이 없대요. 일부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첫날 생사를 오가는 응급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이제 상태 살피고 이제 교수님하고 의논하고 또 같이 오시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한다면 의료 대란이 불가피한 만큼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역에서도 전공의들이 속속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병원과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부산대병원. 병원에 손발이 되는 전공의 244명 가운데 85% 이상이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처럼 부산 지역 수련병원 곳곳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되죠. 뭐 우리들은 꼼짝없이 죽는 기지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으로 버티고 주사로 버티잖아 지금. 그러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더욱이 응급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응급실 상황에 제가 한 2주 전에 또 갔는데 그런 현장이 만약에 이런 단체 행동으로 마비가 되면 안 되겠죠. 암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늦춰지게 될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은 또 못 받을 경우가 생길까봐 제일 그게 우려스러웠습니다.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각 지역의 공공병원 진료를 연장하고 준중증 환자는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료위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의료당국은 특히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 인력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세계 8개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약 1억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백신 접종과 심근염 등 부작용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미국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인적서비스부가 지원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조사 대상 백신 접종자들을 42일간 지켜본 결과 심근염과 심낭염, 안면신경마비, 뇌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증상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길랭바레 증후군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더나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과 관련해서는 잠재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8개 나라에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1억 명 가량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년 봄마다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을 줄이기 위해 인공 강우가 도입됩니다. 지난 여름 수도권에서 효용성이 입증됐던 극한호우 재난 문자도 전남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상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봄, 진화얘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에 급속도로 번졌던 강릉 산불. 도심문화재까지 소실됐던 대형 산불을 잦아들게 한 건 단비였습니다. 5mm 안팎, 매우 적은 양이었지만 습도를 높여 불길을 잡은 겁니다. 짙은 구름 속 소형한 공기가 날개 부위에서 응결액을 뿌립니다. 인공 강우 실험인데 100번 가운데 86번 정도는 강수량이 늘어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그 양이 가뭄을 해결할 수준은 아니지만 습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산불 예방을 위한 인공 강우로 실험을 77회 실시하고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전에는 강수 자체를 목표로 인공 강우 실험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불에 초점을 맞추어 습도 자체를 높여주는데 인공 강우 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도권에 시범 적용됐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그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에 정식 적용하고 매년 호우 피해가 가장 심했던 광주 전남에는 시범 적용됩니다. 지진 재난 문자도 대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규모에 따라 광역 시도 단위로 송출됐던 것을 진도 기반으로 바꾸고 시군구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만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상이변의 위험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눈 무게 정보와 바람의 세기, 시간당 강수량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바꿔 제공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또 강한 폭풍우가 닥치면서 3천만여 명이 홍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대기 상층을 덮은 강력한 저기압이 아열대성 폭우와 강풍을 일으키면서 현지 시간 19일부터 사흘간 폭풍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홍수경보주의보 등의 영향권에 놓인 인구는 3,700만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LA 서북쪽 산타바바라와 벤투라 카운티에는 19일 오전 이미 50에서 127mm의 비가 내려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타바바라에서는 공항 활주로가 물에 잠기면서 공항 터미널이 폐쇄됐고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침수되면서 양 방향이 차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축사 도중 예산 문제를 항의하던 졸업생이 경호원들에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의 제압 행위는 국가 권력을 동원한 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는 물론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하는 도중에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게 강제로 퇴장당했습니다. 당시 항의하던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대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한 고발과 별도로 카이스트 학생과 교직원 등 4,456명이 인권 침해이자 과잉 대응이라며 대통령실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인권센터와 재학생, 교직원 등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 대응 사건은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카이스트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 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20일 오전 기준으로 학생 3,700여 명과 교직원 7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들이 스미싱이나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해 민원이 접수됐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속 URL 주소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정부 민원24와 비슷한 사이트가 뜨는데 자세히 보니 금융인증서 칸에 오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것처럼 속여 URL을 클릭하게 한 뒤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법적 기준 초과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오니까 이제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금융인증서라고 똑같이 나왔으면은 클릭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지인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물론 카카오페이와 같은 기업을 사칭하는 등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스미싱 관련 피해는 3,6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KT는 AI가 스팸 문자를 빠르게 판별하고 악성 URL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차단하는 기술을 최근 상용화했습니다. 그 결과 스팸 문자 분석 시간이 크게 줄었고 정확도는 최대 99%까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믿음 LLM 기술을 경량화한 믿음 3B 모델, 3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이용해서 속도를 엄청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LGU+도 스팸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KT 역시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인공지능으로 걸러낸 스팸 문자만 3억 4천만 개, 스미싱은 474만 개에 달합니다. 다만 스팸이나 스미싱 발신자가 통신사를 옮겨가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끼리 발신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새롭게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부서를 만들어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 수요가 많은 곳을 순찰하고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빠른 대처에 나서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민생 치안 공백이 우려되면서 보여주기식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강력 범죄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9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자존심에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역동적으로 단행된 대규모 조직 재편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는 우선 형사기동대는 1,3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됩니다. 범죄자 검거뿐만 아니라 첩보 수집을 통해 조직폭력과 마약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밖에서 근무할 땐 경찰 조끼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제압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역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엔 2,600여 명의 기동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합니다.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처럼 관할 구역을 두지 않고 최대 8명의 팀이 함께 움직이며 치안 수요가 높은 곳마다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간 근무 위주로 활동하며 국가 주요 행사도 지원하는데 경찰은 범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두 조직에 4천여 명을 투입하면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역 경찰 인력을 더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직만 개편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파출소나 이런 곳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측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민생에 대한 치안이 좀 부족해지는. 특히 새벽과 밤에 발생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112 신고가 쏟아질 경우 대처하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인 것 같아. 지구대 파출소에 인원을 빼갔다는 뜻이잖아, 그게. 지금 신고될 사람도 없는데. 경찰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더해 범죄 예측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등 강력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싱가포르가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지속가능 항공유 SAF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026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 배출이 적은 지속 가능 항공유를 1%씩 섞어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또 2030년까지는 이 비율을 3에서 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는 폐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로 기존 항공유와 섞어 쓸 수 있는데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80% 넘게 감축할 수 있지만 약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여행 거리와 좌석 등급 등에 따라 승객에게도 지속 가능 항공유 사용 부담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서 프랑스는 2022년부터 지속 가능 항공유를 1%씩 섞어 쓰도록 강제했으나 승객에게 부담금을 받지 않고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판매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환경부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할인 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경우 200만 원을 할인하고 기아도 EV6 가격을 300만 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KG 모빌리티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토레스 EVX의 판매 가격을 200만 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발표했으며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2.1%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연 3.5%에 묶일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 전문가들도 만장일치로 9연속 동결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인하에 나서 미국과 금리 차를 더 벌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 2%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서기에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도 부담입니다. 가계대출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극될 우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수는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 전망치를 내놓을 때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내수 소비는 더 침체되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회복이 더 좋아질 거라서 AI 수요 때문에 동결하겠죠, 그것도.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2.6%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나 농산물 가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등이 변수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통신사들이 AI를 활용해 스팸 스미싱 피해를 예방에 나섰는데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신사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빈틈이 있어 보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유 등 통신사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다 완성도 높은 예방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